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1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주식 매매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영상 앞으로 QR코드가 뜰 텐데요. 그 QR코드를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 그대로 갖다 대시면 구매 사이트에 또 연결이 되니까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가지고 아마 한번 써보시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부터 대형주들의 자사주 소각 대잔치가 열렸어요. 미국 시장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당연히 소각한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사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건 있었지만 개념이 없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놓고 그걸 경영권 방어로 많이 썼습니다. 주주들한테 원래 배당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가지고 본인들의 경영권 방어에 주로 썼던 게 바로 이 자사주였다. 근데 삼성전자 그리고 SK, 롯데지주, 뭐 SD바이오센서 뭐 이런 종목들이 뭐 하나서부터 큰 종목부터 작은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위로 더 갈 수가 있다라는 보여지는 거죠. 물론 오늘은 이틀 연속의 반등이 나왔지만 장 막판에는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미리 물량을 좀 청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선물 매도가 갑자기 2시부터 엄청 세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 변동성은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원래 이러니까 내일 다시 재정상으로 또 올라오니까요. 오늘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사주 소각을 너도 나도 하기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 좋은 뉴스입니다. 자사주라는 건 말 그대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주면서 그 종목당의 EPS라든지 ROE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저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 개막이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개막을 오늘자로 했는데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죠. 사실은 이 박람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된다고 해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터배터리에 관심은 없지만 제가 한 꼬집 정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배터리주들이 움직이나요? 움직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래 먹거리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선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앞서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전고체 배터리는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1위입니다. 속도가 제일 빨라요. 상용화도 제일 빠를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배터리 쪽에서 일단은 저는 ESS 쪽과 전고체 배터리 쪽만 보시는 게 좋다. 예전처럼 뭐 양극재도 가고 분리막도 가고 뭐 폐배터리도 가고 배터리 재활용도 가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정말 한창 시장에 주가를 날릴 때는 배터리 사업을 준비한다고만 해도 올라갔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인터배터리로 인해서 종목이 뭐 몇 개 특이하게 정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발점이 되기는 어렵다. 그냥 배터리가 개막하는데 한 꼬집 알려드리자면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도 모멘텀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거, 코엑트,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온 액티브 ETF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이 친구들이 살까? 막 이런 거를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어제는 상장 전에 막 시간 내에서 막 동시호가에서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코엑트는 한 2, 3% 정도 올라간 걸로 봤고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에서 만든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떨어졌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코스닥 ETF, 액티브 ETF는 제가 어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바로 상장했을 때 매수하시면 거의 물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도 신규 상장주 식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는 아닙니다만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했다고 해서 먼저 달려들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켜보시고 매수하세요. 제가 오늘 보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틀을 봤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표현드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주항공 쪽이 꽤 괜찮았는데 이유는 아마 스페이스 X가 나스닥 상장의 계획을 잡고 있고 나스닥이 상장이 되자마자 나스닥 1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월 달에 상장 예정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셔라. 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린 걸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운용사에서도 우주항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이렇게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나스닥 100에까지 올라간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나스닥 100에 들어가면 그만큼 자금들이 몰리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굉장히 좋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오늘 통신장비주들이 간 거고 거기다가 6G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6G 뭐 통신장비 이쪽까지도 오늘 상한가를 다 말아올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선물없이 동시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방송 녹화를 3시에 딱 키고 시장이 계속 밀리기 시작해서 이게 강세업종, 약세업종 어떻게 쓰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써볼게요. 통신장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좋았어요. 뭐 KMW, 뭐 RF, HIC, 대한광통신. 사실은 저는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RF, HIC를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 정도만 해외에 좀 먹힐 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RFHIC는 뭐 방산도 좋고 증폭기도 좋으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통신 장비들이 너도 나도 뭐 솔리드 뭐 이런 종목까지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RFHIC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요런 애들이 가장 대장주로 꼽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부터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더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지금 동시만기 때문에 끝에 좀 빠지긴 합니다만 다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우주항공이랑 로봇이 오늘 좀 움직였거든요. 물론 노란봉투법이 발효가 되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기타 대기업들이 노조들이 막 반발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마도 로봇주들의 테마를 건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주항공과 로봇,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예요? 코스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세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계속 봐야 되는 건 코스닥은 확실히 코스피보다 덜 올라갔습니다. 물론 혹자는 코스피는 아직도 저평가고 코스닥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못 올라갈 거야 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뭐가 비싸고 싸고 저평가되고 고평가되고가 주식시장에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건 확실히 우주항공, 로봇, 제약바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유리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세업종을 볼게요. 방사는 근 3일 정도 계속 안 좋죠. 네, 그치만 보셔라. 방사는 저는 오히려 눌러주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4대 천왕인 반도체 소부장만 약세예요. 네, 제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 특히나 장비주들은 너무 고평가다라고 서울경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박스경제TV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뭐 이런 정말 글로벌적인 반도체 장비주들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요. 이런 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원래는 코스닥의 중심이 돼야 되는 반도체 소부장인데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다.
네,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저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고, 태양광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고 봤는데, 석유의 원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때문에 신재생 대체에너지가 가는 건 맞지만, 그 전부터 태양광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간다?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업종 중에서 방산밖에 볼 게 없고, 반도체 장비와 페로브스카이트는 조금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살짝 밀렸다가 다시 복귀는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장은 오늘도 연속 이틀 상승, 그러니까 연속 이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꽤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주식 레벨업은 뭐 10분에서 12분, 13분 정도 짧게 항상 안내 드리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어제 문현진 멘토님께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차트 얘기하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과자 이렇게 한 봉지씩 까놓고 가볍게 스몰토크 하듯이 어제 문현진 멘토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매주 수요일 날에는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한 3시간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라이브로 찾아뵐 거니까 이따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오늘은 7시에 라이브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